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속주로 거리는 당신은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전례가 없는 일이고 국민의 이목이 이렇게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저희 채널A가 취재한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내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장혜철 평론가님, 검찰은 일단 이 선거 개입,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고 따라서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고 공소장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나온 공소장 내용을 보면 조직적인 기획선거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단순히 민정수석실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의 조국 전 수석,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 등이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면서 보고를 받은 정황을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 공기업 등 4자리를 제안했다. 정무수석실이 또 개입을 했죠. 또 지방자치균형 비서관실 같은 경우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송철호 시장의 이 선거 공약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부분까지 정말 한 군데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 온 비서관실들이 다 나서서 송철호 시장 단선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 보고를 조국 전 수석도 챙겼고 이 보고가 그러면 조국 전 수석에서 끝났겠느냐. 민정수석실 수사 관련된 보고 말고 정책 만드는 보고, 공약 만드는 보고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실이나 이 자치비서관실을 통해서 더 윗선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공소장에는 그 윗선의 뜻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 전체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만약 나선 이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공소장에 따르면 지적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황운하 청장 한번 만나볼까 했더니 송 시장의 측근이 송병기 부시장이 모은 김기현 비위자를 한번 줘보이소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청탁이 시작된 게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70쪽에 달하는 이제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오늘 바로 이제 단독으로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처음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하고 바로 송철호 변호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황운하 만나볼까라고 송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거기 측근이 송병기가 그동안 쭉 모아놨던 비위자리 좀 거기다 갖다 주시죠. 해가지고 만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청장은 줄기차게 그냥 내가 울산지방경찰청에 8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여러 거기에 있는 지역 유지들을 그냥 만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냥 만난 거지 이 수사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9월 20일 날 만났고 거기에서 송철호 변호사가 김기현 수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전달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송병기 그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한번 그동안 모았던 것들을 김기현 시장에 대한 모든 비리 자료를 청와대에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보가 바로 민정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 넘겨오고 그게 다시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황운하 청장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장에서 처음으로 단순히 하명 수사였던 것뿐만 아니고 처음 시작이 청부 수사, 즉 수사 청탁이요. 예, 수사 청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송철호 시장은 지난달 본인이 재판에 넘겨지자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맞서 강렬히 저항해 왔습니다.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입니다. 혐의 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폭력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청와대로 이 첩보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에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야, 경찰이 좀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독려하는 듯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볼수록 피해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당시에 황운하 청장하고 전 청장, 당시 황 전 청장하고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이 됐으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끝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송병기 전 부의장이 만든 첩보가 국무총리실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행정활동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사단이 난 거예요. 자, 첩보 보고서를 보고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이 민기적거리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얘기해서 잘 좀 처리하게 해달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했다는 건 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개입이 하게 되면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부패 비서관을 거치는 과정이 네. 돌이켜보면 백 전 비서관도 본인이 잘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다. 검찰은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속된 말로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보다는요 백원우 민정관 힘이 셉니다. 정치인 재선 의원 출신이니까 대통령과 거리감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아마 효과로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나서는 것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민정비서관실이 친인척 감찰이고 권력기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관할이니까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나서면 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는 것이고 예. 여기서 또 하나 검찰의 시각은 뭐냐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당시에 이거 내가 경찰청에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는 거라는 위법성 인식했다는 거예요. 왜?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할은 공직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 고위 관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문제를 삼는 거지 선출직 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관이 문제 있으니까 수사해보쇼가 아니라 선출직인 야당 소속 시장의 비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얘기해서 이거 좀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위법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니까 그것도 공안 전문이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민정비서관 재선 의원 출신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어떤 부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이 문서를 하달을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보도된 공소장의 핵심은 지금부터 얘기할 이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울산시장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엿새 한 번꼴로 선거 전후 총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드러났는데요. 이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공식 해명했던 보고 횟수보다 2배가 넘습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첩된 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한번 총 선거 전에 9번가량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사무국토 비서관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사무국토 비서관실에서 다 보고를 받은 겁니까?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화면을 좀 보실게요, 김주옥 교수님. 검찰의 시각은 그러니까 야 김기현 현 시장 수사 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하는 거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수사 독려하기 위해서 무려 21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이 내용. 이걸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그 노영민 비서실장 얘기에 의하면 선거 이후에, 선거 이전에 별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가 얘기한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검찰이 공소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청와대가 계속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이첩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자체가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첩한 내용들을 저렇게 15 이상 보고를 받는 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민정수석 라인뿐만 아니라요. 좀 국정 상황실에서 이거 받았다는 내용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올라갔을 때 제가 볼 땐 국정 상황실에서 올라오고 민정수석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 위로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지금 악재건 중에 하나인 윗선과 어떤 연결이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이첩했다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하명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의심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왜 계속 경찰이 보고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냥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는 경찰이 보고한 내용들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 게 좀 마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3명들의 기소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죄라고 얘기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자기들의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반증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있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되지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진술과 증거가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계속 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법무부의 내용들이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빨리 좀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수사상을 울산에서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서 다시 수사상을 보고하고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알려진 거 있습니다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1번 가운데 총 15차례 보고를 받았다. 그럼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도 이 선거개 의혹 관련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보고만 받은 것 가지고는 이제 사실은 문제 삼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고를 받았으면 그냥 보고받고 고개 끄덕이 아니라 뭔가 이제 지시가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박형철, 백원우 여기 보시자고요. 두 사람을. 백원우 비정관한테 기소된 이유가 보고보다 지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지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전 실장도 일단 보고받은 것까지는 이번 공소장에 나온 것 같은데 저 두 사람이 추가로 사법조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지시를 했느냐, 전반적인 것들을 크게 계획을 했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조금 더 추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지휘했다는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요, 지난달 검찰에 자진 공개 출석을 하면서 되려 검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또 하나 새롭게 짚어볼 부분, 장혜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 띄우기와 마찬가지로 주변, 그러니까 라이벌들 주저앉히기
관련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송철호 변호사의 사무장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송 시장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등 자리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다. 여기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을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전에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는 청와대 이제 행정관, 비서관을 통해서 이런 제안이 왔던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알려진 것을 보면 송철호 시장의 측근,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이분이 뭐 청와대에 계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치권에 있는. 그런데 당시에는 송철호 시장 예비 후보나 이런 신분도 아니고 선거도 훨씬 더 이전인 상황인데 그런데 변호사 사무장 측근이 우리 변호사님이 대통령과 친구니까 이번에 포기해주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이나 차관 같은 굵직한 자리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친구의 위세, 그 대통령 친구를 모시고 있는 사무장의 위세가 차관이나 공기업 사장을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아직까지 덜 민주적인 나라에 살고 있구나. 참 소름이 돋는 대목이고요. 물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이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자리 제의한 것도 아주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공적 직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 친구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엄중한 자리를 마음대로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이라면 좀 무섭다 못해 좀 서글퍼지는 그런 감정까지도 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공소장의 내용, 핵심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알려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13인의 공소장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